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직 휴무 중입니다. 휴무는 실직이나 백수의 조금 부드러운 표현일 뿐이죠. 사실 똑같아요. 듣기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냥 일부러 휴무라고 하죠. 시간은 대부분 집에서 보내고요. 지금 베트남에서 집에서 안 나가는 사람이 애국자래요. 코로나 워낙 심각해서 정부는 국민이 최대한 집에서 나가지 않도록 강요했거든요. 의사들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집에 계십시오라고 국민의 협조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어요. 집에 있는 게 나라를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덜 미안하더라고요. 돈을 벌기에 실패를 했으면 자기 개발을 위해 뭘 좀 해야겠다 싶어서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게으른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거를 만약에 좋아하는 거 해라 하면은 그냥 누워서 막 페이스북 보고 밥 시간이면 밥 먹고 그냥 핸드폰만 충전하면 그것만 놀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스스로 강요해야 돼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죠. 책을 좋아하긴 한데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영상으로 보거나 뭐 읽는 게 훨씬 편하게 습득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책이 많이 없어요. 책을 읽고 싶으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무료로 보곤 합니다. 작가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저 같은 인색한 독자를 만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몇 권밖에 없어요. 다 한국어 책인데 진짜 다시 읽고 싶을 생각이 있어서 사기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거의 책 내용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들을 구글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읽어보기로 했어요. 소설은 너무 이상적이니까 안 되고, 좀 뭔가 해피엔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고록을 보기로 했어요. 해고록은 좀 다 썼을 텐데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일기장 같은 아주 진솔한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드라마 같으면 회고록은 다큐멘터리 같아서 현실적이에요. 저는 상상이 좀 지나치게 많은 편이라 현실적인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레반, 사육과 사랑이라는 회고록이 눈에 띄었어요. 레반은 사람 이름인데 누군지 몰랐어요, 지금.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책을 보기로 했거든요. 저는 사랑이라는 것에 좀 묘한 미련이 있습니다. 아직 사랑을 못 찾아서 그런가? 사랑이야말로 정답이 없잖아요. 저도 사랑 때문에 뭐 헤매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남의 사랑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랑이야말로 정답이 없고 수학처럼 딱히 공식이 있고 빈자리에 맞춰 채우면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세계 지십억 명이 있으면 사랑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이나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많이 궁금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몰입해지고 재밌어요. 레바는 베트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유명한 배우였어요. TV에서
자기 TV 화면 뒤에 자기 진실한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니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연예인이든 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일반 사람들이 겪은 희로애락도 다 겪고 성공과 유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보게 됐거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첫 몇 장은 아주 중요해요. 첫 몇 장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접든가 뭐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세 장은 뭐 재미없다, 졸리다 그러면은 안 읽어요. 근데 이 책을 이상하게 조금 신기하게 쭉 한 200장은 다 봤어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해기록의 레반이라는 그 배우가의 인상을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그림을 그렸어요. 제목은 레반 삶과 사랑인 만큼 책 내용도 삶과 사랑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부모님은 다 배우 출신이고 나라 전쟁 한정할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정이 매우 어렵고 부모님 싸움 때문에 좀 마음고생 많이 했고 부모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다는 그 작가의 내심을 털어놨어요. 이 레반이라는 분의 성장 과정에 크게 인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리고 제 시절도 경제적 어려운 거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랑 똑같구나 그것까지만 공감을 했어요. 사실 그냥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고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사랑은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여자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거야 뭐 완전 신데렐라는 아니어도 뭔가 해피엔딩이 있었으면 한다. 그래야 좀 삶의 희망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어요. 근데 인상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죠. 21살에 이분은 발레를 배웠고요. 발레 아카데미를 졸업을 했어요. 바로 국가무용단에 뽑혔습니다. 이제 삶이 좀 수월해진 줄 알았어요. 저도 읽을 때. 그때는 국가 다니면 아주 복지가 매우 좋고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직장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20살 맞는 남자랑 만나고 비밀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 남자는 그냥 동료 사이였고 무대하고 예술에 대해 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반에게 많이 좋은 충고를 해주고 막 이렇게 선후배 사이 지내다가 연애까지를 했어요. 서로 반해서. 근데 그 남자는 이미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를 떠나서 그 남자는 이미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을 못한다 할까? 약간 그렇게 너무 좋아해서 10년 동안이나 비밀 연애를 했어요. 정말 소설 같죠? 결국 그 남자의 와이프가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혼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도 주저없이 가족을 버리고 이혼 소송을 했다. 이혼 후에 레반이랑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다 정리하고 레반이랑 같이 결혼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레반은 베트남 남쪽인 사이공이라는 곳으로 출장 갔어요. 레반은 하노이 사람이에요. 하노이 사람이고, 네, 그래서 연예 그 배우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발레도 하니까 그 공연을 많이 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요. 근데 호치민에서 아니 사이공에서 남쪽 사이공에서 공연을 하는 장소에 공연한 장소에서 프랑스 규민을 만났어요. 한 명 규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반해서 연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10년 연애하고 그 숨어서 만나야 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 사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이혼한 남자를 두고 프랑스 규민에게 부부관계를 맺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10년이 애틋하게 연애하다가 결국 둘이 결혼하고 그래도 드라마 같았는데 근데 이렇게 프랑스 규민을 그냥 한 달만 만나고 부부관계를 맺었어요. 정말 이해가. 그러다가 결혼 후에 규민 남자는 일을 거의 안 하고 프랑스에서 오래 살아서 베트남은 잘 몰라. 그래서 레바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작근이부터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손에 대야 되고. 그래서 레바는 기대할 수 있는 남자를 원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좀 자기가 남자가 된 느낌이 들어서 불만족했어요. 그래서 직업상으로 또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가서 공연을 했어요. 거기서 뭐 짐작할 수 있어요? 폴란드 대사관에서 일하는 폴란드 남자가 레반에게 호감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레반은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봉사활동에서 또 만나게 되었어요. 둘이 어쩌다 가까워지고 호텔에서 같이 자기도 했어요. 취장 기간이 끝나서 각자 나라로 돌아가는데 레바는 그 이후에 자기가 임신한 거를 알게 되었어요. 아이는 물론 그 블란드 남자의 아이였어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할 줄 몰라 병원에 가서 아이를 벌었어요. 그래서 블란드 남자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이를 잃은 것을 알고 많이 울었답니다. 얼마 후 베트남으로 넘어와서 레반을 다시 만나고 둘이 또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데 또 만나고 뭐 연애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레반을 또 임신을 했어요. 이번엔 폴란드 남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가 베트남 의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맡기고 레반을 대신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죠. 일단 레반은 프랑스 규민하고 이혼 요청을 했어요. 둘이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 뭐 이혼했고 폴란드 남자도 폴란드에서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폴란드 와이프랑 이혼하고 레반에게 갔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폴란드 남자에게 따라 이탈리아로 이민을 갔고 거기서 레반의 모든 걸 뒤로하고 좋은 엄마, 좋은 와이프로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블란드 남자가 매우 착하고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가 이 결혼에 대해 만족했다.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회고록은 200페이지였어요. 처음은 공감이 가고 그리고 좀 레바는 안쓰러워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사랑 얘기를 읽을 때 또 이게 뭐야? 막 정말 이런 소리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레바는 참 나쁘다. 남자를 가지고 노는 것 같고 10년 연애했던 첫사랑을 가정을 달리게 하고 이제 혼자 살아야 했고 프랑스 교민도 프랑스 생활을 다 버리고 레반에게 갔는데 결국 이혼을 당하고 좀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불일치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마음에 가는 대로 해라 그렇게를 충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은 이렇게 원하는데 사회적, 도덕적 눈치 때문에 원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 대부분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양심, 뭐 여러가지 사회 기준에 따르느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레반은 달라요. 자기가 원하면 그게 자기 감정이라면 무조건 따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으나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나 생각되는 게 사랑은 다른 거를 몰라도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냐면 그게 자기의 가슴, 자기의 마음의 일이거든요. 뭐 우리가 좋다고 뭐 이렇게 잘난 집에서 태어났다, 돈이 많다고 사랑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답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 핵으로 저에게 되게 지금의 얘기를 다 하지 못했는데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요즘은 완전 빠져있는 음악 소개 드릴게요. 바이올린 연주인데요. 바이올린 연주인데 한번 윈터라는 제목이 윈터예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